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사공준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흔히 중풍으로 알려진 중풍으로 알려진 뇌졸중에 대해서 뇌졸중이란 무엇이고 왜 생기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뇌졸중이란 무엇인가? 뇌졸중은 왜 생기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생겼을 때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는 어떻게 하며 그 후유증에는 어떤 게 있고 가장 중요한 거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졸중이란 무엇이냐? 뇌졸중이란 우리 뇌는 하루 24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이 잘 때도 뇌는 일을 하죠. 꿈을 꾸고 또 그래서 눈동자가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의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은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의 20%, 산소의 25%를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뇌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심장에서부터 많은 혈관들이 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굵은 혈관부터 아주 가는 혈관까지 뇌에는 이런 많은 혈관들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혈관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그것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가 졸한다는 거죠. 뇌가 졸업할 때 졸자입니다. 뇌가 졸한다고 해서 뇌졸중을 씁니다. 그걸 뇌졸중이다. 흔히 우리가 중풍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중풍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중풍은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막연한 병명이고 의학 용어는 뇌졸중이 맞습니다. 뇌졸중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어떤 이유도 여기서 막혀버렸어요. 이 혈액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혈관이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이 혈액이 공급하는 부위가 죽어버리게 되죠. 또 혈관이 터지거나 이렇게 혈관이 터져버리면 피가 확 뿜어져 나오겠죠. 피가 뿜어져 나오면은 이 뿜어져 나온 자리에 뇌가 눌리게 됩니다. 피가 생기니까 뇌가 눌려서 뇌 손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손발이 마비되고 특히 한쪽이 마비되고 또 말이 어둔해지고 또 눈도 희미해지고 또 의식 장애가 생기는 걸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뇌졸중은 종류가 세 가지쯤 있습니다. 세 가지. 뇌졸중의 종류는 이제 크게 혈관이 다시 하겠습니다. 뇌졸중에서 가장 흔한 게 뇌경색입니다. 뇌경색. 다른 말로는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허혈성 뇌졸중. 뇌졸중에서 한 87%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이 뇌경색이에요. 그래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뇌조직이 혈액 공급을 못 받으면 뇌세포가 죽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혈전성 뇌경색이 첫 번째입니다. 뇌혈전증이라고 하죠. 혈전성 뇌경색. 아까 그림에서 보였듯이 뇌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자꾸 좁아집니다. 여기에 노폐물이 쌓여서요.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다가 막혀버리는, 마지막에 막혀버리거나 또는 혈관이 이렇게 약간 좁아져 있는데 심장에서 날라온 혈전이 욱 날라와서 여기를 탁 막아버리는 경우, 그러면 이제 혈관이 막히게 되죠. 우선은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 막히는 경우 뇌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이렇게 좁아집니다.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급기야는 이게 막혀버리는 경우, 그죠? 그럼 여기에 피떡이 생겨서 혈관이 막혀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은 뇌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하게 돼서 뇌 기능이 장애가 생기는 걸 혈전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색전성 뇌경색, 뇌색전증인데요.
보통 대개 심장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심장 판막증이나 심방 세독 같은 부정맥이 있을 때, 심장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은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이 부정맥이 있으면 피떡이 잘 생깁니다. 심장에 피떡이 생길 수 있다가 어떤 때 심장이 부정맥이 생겼을 때, 심장이 부르르 떨 때 이 피떡이 확 떨어져 나와가지고 내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뇌혈관을 이 피떡에 의해서 막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막히게 되면은 심장 속이나 심장에 가까운 혈관벽에서 떨어져 나온 피떡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혈액 흐름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 혈성 뇌졸중의 20%를 차지해요. 그죠? 그것을 뇌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뇌경색은 열공성인데 이건 아주 고혈압 환자에서 많습니다. 오랫동안 고혈압을 앓으면은 뇌에 아주 작은 혈관이 막혀서 또 금방 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입원하고 퇴원을 반복합니다. 말이 좀 어둔해서 입원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풀려서 다시 퇴원하는 그런 열공성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허혈성 뇌경색, 그리고 색전성 뇌경색, 열공성 뇌경색인데 가장 흔한 거는 허혈성이다. 허혈성이 가장 많고, 심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색전성 뇌경색이 생길 수 있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은 분들도 심장약을 반드시 먹으셔야 되는 게, 심장을 꼭 위해서가 아니라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혈류를 타고 올라가서 뇌혈관을 막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심장 약을 좀 잘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고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출혈이라고 하죠.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터지면은 대부분 첫 이틀 만에 사망하기도 하죠. 사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바로 사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혈관이 터졌는데 이틀 만에 사망하셨다, 3일 만에 사망하셨다 하면은 그는 뇌경색이 아니라 뇌출혈일 가능성이 큽니다. 뇌출혈. 그래서 피가 팍 터져서 나오게 되면은 출혈로 인해서 뇌가 한쪽으로 밀리게 돼서 뇌가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발생 부위에 따라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뇌출혈이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자, 가장 흔한 게 지주막하출혈입니다.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의 보통 사람의 한 5%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5% 정도에서 뇌동맥류라는 게 있습니다. 뇌동맥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에 꽈리처럼, 정상 혈관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꽈리처럼 이렇게 한 톡 튀어나온 거예요. 혈관이 꽈리처럼 튀어나오자니까 혈관 벽이, 보통 벽이 이 정도인데 꽈리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혈관 벽이 얇은 거예요. 튀어나왔으니까 이 얇은 곳으로 만약에 혈압이 확 올라갔을 때 혈액이 팍 터져서 나오는 겁니다. 터져서 나오면은 이렇게 밖으로 새죠. 그럼 피주머니가 생기는 거죠. 피주머니가 생기면은 그만큼 뇌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뇌동맥류가 탁 터지는 순간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머릿속에서 막 번개가 친 것처럼 갑자기 막 머리가 쪼개지듯이 아프다, 팍 아주 번개 치는 듯이 뭔가 머릿속에서 폭발한 것 같은 두통이 생긴다. 그래서 머리가 막 쪼개질 것 같은, 번개 치는 듯한 그런 두통이 생기면은 뇌 동맥류가 터진 거 아닌가를 갖다가 바로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주막하출혈이라고 이런 동맥류가 팍 터지는데 얼마에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한 5%에는 자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누가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리 MRI를 찍어서 내한테 동맥류가 있으면은 이것을 막는, 미리 터지기 전에 막아버리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뇌내 출혈입니다. 뇌내 출혈이 생기는 거는, 이거는 혈관에 어떤 기형이 있을 때, 이 혈관이 없는 자리에 혈관이 좀 있어요. 혈관이 없는 자리에 기형적인 혈관이 있어갖고 여기에서 혈압이 높거나 이러면 피가 터져서 고이는 거예요. 안에서 피가 고이는 거죠. 예, 아까처럼 밖에 이렇게 고이는 게 아니라 뇌 안에 피가 고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반신마비 오고 감각 이상 오고 말도 잘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한 폭탄 같아서 아까 뇌 동맥류도 마찬가지지만은 뇌 동맥류도 그렇지만은 이것도 터지기 전에는 전혀 몰라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혈관이 터지기 전에는 전혀 모르니까 갑자기 머리 약하고 갑자기 쓰러지는 거는 전부 다 뇌내 출혈입니다. 자각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예, 뇌출혈과 지주막하 출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는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뇌졸중이에요. 일괄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잠시 일시적으로 좀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두워지거나 시야가 좀 희미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생겼다. 그 다음에 곧 회복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회복돼요. 자연적으로 회복되는데 그걸 자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다가 다시 괜찮아지고 말이 어둡다가 괜찮아지고 이런 일시적인 있더라도 이것은 약간의 정구 증상입니다. 정구 증상. 뇌졸중이 곧 본격적인 뇌졸중이 있을 수 있다는 조짐이에요. 조짐이 있으니까 이런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을 때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뇌졸중의 원인은 무엇이냐? 원인. 많이 알고 계시죠? 뇌졸중의 원인. 많이 알고 계십니까? 자, 가장 흔한 게 고혈압이죠. 고혈압. 고혈압이 있으면 위험이 5배 올라갑니다. 그 다음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지혈증.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3종 세트죠. 3종 세트. 나이가 들어서 비만한 사람, 흡연, 음주를 많이 한 사람, 비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생기는 고혈압, 당뇨증,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3종 세트입니다. 3종 세트. 그 다음에 흡연하면 뇌졸중이 발생이 올라가고, 심장질환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맥이 있으면은 피떡이 심장에서 떨어져 나와서 머리로 올라가서 혈관을 막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주된 뇌졸중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원인. 다시 한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종 세트와 흡연, 비만, 운동 부족, 그죠? 심장 질환, 부정맥 이런 것들이 뇌졸중의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전조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잘 아시죠?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내 손이 왜 이렇게 안 들리지? 주먹이 안 쥐어지지? 왜 찌릿찌릿하지? 만져도 잘 모르지? 이런 감각 이상. 그리고 자기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 자꾸 옆으로 새는 거예요. 발음이 분명치 않아요. 자꾸 새요. 이상하다. 내 말이 우리 가족 중에 왜 아버지, 할아버지 말이 왜 새지? 이렇게 하는. 그리고 본인이 걸으면 걷는데 자꾸 똑바로 걷지는 못해요. 자꾸 옆으로 이렇게 쓰러집니다. 옆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져요. 한쪽이 마비가 오니까. 그리고 어지럽다거나 갑자기 눈이 좀 캄캄해진다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벼락치듯이 두통이 올 때 머리가 쪼개지듯이 벼락치듯이 두통, 머리 안에서 뭔가 터진 것 같은. 그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지났는데 가보니까 아니라고 계속 누워있어. 누워있고 침을 좀 흘리고 있거나 이러면은 깨워도 잘 안 일어나고 이러면은 이제 뇌졸중의 전구 증상입니다. 전조 증상입니다. 자, 이런 전조 증상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빨리 이건 뇌졸중 아닌가 빨리 의심하고 119에 신고해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빨리 이건 뇌졸중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말이 어두워지거나 걸음이 삐뚤삐뚤해진다거나 한쪽으로 자꾸 쏠린다거나 팔다리가 좀 힘이 없어진다거나 이럴 때는 바로 뇌졸중 아닌가 의심하고 119를 바로 불러서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뭘까요? 하지 마세요. 자, 아주 옛날에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를 때 손가락 바늘로 따고 예, 그리고 옛날에 그렇죠. 김치 국물 시원한 동치미 국물 그래 정신 차리게 한다고. 정신이 없을 때 이런 걸 넣으면은 이게 식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로 들어갑니다. 기도로 정신을 잃은 사람한테 기도로 들어가면은 이 폐렴으로 죽어요. 폐렴으로. 그다음에 팔다리 막 주무르면서 정신 차리고 기다리는 거, 침 넣고 기다리는 거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 따거나 침을 넣거나 뭘 미기거나 찬물 미기거나 뺨을 때리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바로 119 바로 불러서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응급실에 우리가 가서 검사를 해보면은 보세요. CT를 찍으면은 그렇죠. 여기가 막혔단 말이에요. 여기가 막히니까 이 혈관이 먹여 살리는 부분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피가 터져 나온 거예요. 피가 하얗게 피가 새어 나왔어요. 새어 나왔고, 자, 이게
맥힌 부분, 맥혀서 여기가 맥혔으니까 입구가 맥혔으니까 그 뒤로는 죽은 거예요. 그죠? 여기에도 혈관이 하나 있어야 될 자리에 혈관이 안 보이네요. 그죠? 여기에 막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CT를 찍거나 MRI를 찍어서 뇌혈관 조영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부위에서 피가 막혔는지, 혈관이 막혔는지, 어느 부위에서 피가 터졌는지, 혈관이 터져서 피가 새어나왔는지를 갖다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검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또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죠. 자, 치료는 빨리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데 3시간 이내에 골든타임에 와야 됩니다. 혈전 용해제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효과적.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막혀 있는 거를 혈전 용해제를 쏴서 여기 뚫었잖아요. 여기 뚫으니까 다시 이렇게 피가 흘러가는 게 보이죠. 그죠? 막혀 있어갖고 여기가 시커먼데 다시 뚫어주니까 여기가 다시 밝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뇌경색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병 빨리 치료를 하는데 언제? 3시간 이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119를 불러서 빨리 후송하는 겁니다. 발다리 주문 누르면서 침 놓고 김치국물 먹이고 기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3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서 막힌 곳을 뚫어주자. 그죠? 그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자, 그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반신마비, 감각 이상, 시야, 언어장애, 상킴장애, 인지장애 등이 이런 후유증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후유증이 안 남도록 3시간 이내에 빨리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가자.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을 위해서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죠? 금연입니다. 금연. 담배는 반드시 꺼내야 됩니다. 반드시. 절주입니다. 절주. 술은 아주 적게 소주 2잔 정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 2잔 정도로. 그리고 고혈압을 막기 위해서 싱겁게 드셔야죠. 싱겁게.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싱겁게 먹고 꾸준한 운동을 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야 돼요. 꾸준한 운동. 체중과 비만 오면은, 비만도 아까 위험하다 그랬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자. 스트레스 줄이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자.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3종 세트가 생긴 분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꾸준한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꾸준한 치료. 그리고 병원 이송이 되면, 병원 응급 증상이 숙지되면 발생 즉시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뇌졸중의 조기 증상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패스트라고 하는데, 패스트, 페이스, 얼굴마비, 얼굴이 아 하고 으 하는데 얼굴이 찌그러져 있다. 얼굴이 마비가 온 거예요. 얼굴마비. 그리고 한쪽 팔마비, 한쪽 팔마비. 팔을 들어보는데 잘 못 쳐. 주먹에 힘이 없어. 그죠? 한쪽 팔마비, 얼굴이 마비 오거나 한쪽 팔마비 오거나. 그리고 언어장애, 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말이 발음이 새어나와요. 말이 새어나오는 언어장애, 스피치. 그리고 골든 타임, 빨리 응급실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이상하거나 팔에 힘이 없거나 말이 어두워지면 빨리 119를 부르자. 그죠? 그리고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죠? 외래 진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바늘로 손발 따지 마세요. 의식 혼미한 환자한테 물이나 약을 먹이면 안 됩니다. 기도로 들어가서 폐렴이 생겨. 찬물 끼얹거나 뺨을 때리면서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빨리 119를 불러서 병원에 도착해서 몇 시간 안에? 3시간 안에 막힌 것을 뚫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뇌졸중의 원인과 치료와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